네, 안녕하세요. 가을에 접어들었는데도 날씨가 아주 더웠습니다, 오늘. 그래도 햇살이 너무 좋고 하늘이 파래서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어, 오늘은 그 시작의 기술 세 번째 시간이고요. 당신더러 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곧 답이다. 부터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한 분 구독해 주셔서 507명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짬독서 같이 하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더러 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곧 답이다. 이 책은 밖에서 답을 구하지 말고 안에서 답을 구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더러 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곧 답이다. 나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에게 내가 수없이 들려주듯이 사람들은 기사가 당도하기만을 기다리며 평생을 보낸다. 자신이 그 기사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자주 하는 생각은 삶을 바꾼다. 무의식에 관한 얘기를 꺼낸 것은 그냥 심리학 용어나 좀 짓그려 보고 싶어서가 아니다. 과학자들은 생각이 실제로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인간 정신을 이해하는데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한다. 그러는 동안 뇌는 끊임없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재조정한다. 이 신경 경로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한다. 다행인 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로를 수정하게끔 생각의 방향을 튼다는 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자신의 뜻대로 형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서다. 핵심을 찌르고 삶의 주도권을 쥐게 만드는 그런 대화 말이다. 한 가지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그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단언적인 언어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내 삶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죠? 강력하고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쓰면 단순히 행복한 생각을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뇌의 생물학적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 생각을 아마 적었나 봅니다. 생각을 조정하게 되면 감정 통제도 가능하고 그래서 단어, 언어의 종류, 의식,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생각을 조정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다. 제 생각이 아니었네요. 밑에 있는 거를 위에 간단하게 요약했나 봅니다. 생각을 조종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다. 생각을 내 뜻대로 형성하려면 내가 쓰는 단어와 언어의 종류를 의식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이것은 당신이 지금의 사고방식을 얼마나 참아낼 수 있고 얼마나 바꾸고 싶은가로 귀결된다. 그러려면 먼저 의식적 선택을 내려야 한다. 그죠? 의식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나에게 해로운 방식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말하겠다라고 결심해야 한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내 문제를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규정한다면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법과 세상과 교류하는 법을 바꿀 수 있다. 내 현실은 내가 만든다는 말을 숱하게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현실에 기초해 행동하고 그 현실을 살아간다. 기억하라. 당신을 둘러싼 인생의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결론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그 환경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당신의 태도다. 다시 말하지만 해답은 여러분 밖에 있지 않다. 해답은 여러분 안에 있다. 나를 둘러싼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인식하느냐가 바로 내 현실의 토대를 구성한다. 당신이 살고 싶은 현실을 창조하라. 그러려면
자기 자신이나 남과 이야기할 때 실제로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대화해야 한다. 내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기회로 여기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새롭게 규정한다. 그러면 그 문제들은 즉시 나를 교육하고 확장하는 데 쓸 수 있는 인생의 도구들로 변모한다. 그쵸? 살고 싶은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대화하라. 일상의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라. 나를 교육하고 확장하는 데 쓸 수 있는 인생의 도구로 변모하게 된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평소 같았으면 짜증나고 답답했을 만한 일도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 생각의 전환, 이런 거, 마음가짐의 전환, 태도의 전환 같은 거겠죠? 지금 당장 여기 이 순간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걸까? 비결은 주절주절 이어지는 서사, 나 자신이나 남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 의견과 판단에 불과했던 자기 대화를 단언으로 바꾸는 것이다. 단언은 늘 소음을 모조리 제거하고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가진 힘을 천명하는 일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이렇게 할 거야 혹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해야 돼, 해보지 뭐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규정하는데 그 언제란 분명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새해의 다짐을 그토록 자주 포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할 일, 즉 나중을 뜻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새해의 다짐 중에는 앞으로 이건 안 할 거야로 끝나는 말이 너무 많다. 처음 결심했을 때는 열의에 가득하겠지만 현실이 주먹을 휘둘러 오는 불가피한 순간을 맞으면 힘이 쭉 빠지고 만다. 당신이 그만둔 행동 때문에 삶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당신은 그 구멍 안에 홀로 서 있게 된다. 바로 그럴 때에 내면의 대화가 폭주한다. 살을 빼겠다고 다짐했는데 피자가 먹고 싶어 죽겠다면? 저축을 하기로 다짐했는데 너무너무 갖고 싶은 옷이 갑자기 세일을 한다면? 열정은 사그라지고 옛날 사고 패턴이 다시 재현되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만둔 것 대신에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 단언 형태의 자기 대화란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이 순간의 주인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를 환영한다. 나는 뭐뭐를 받아들인다. 나는 뭐뭐라고 단언한다 라고 말하라. 할 거야, 될 거야 라는 식의 서사보다는 이게 더 강력한 명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위에 제가 단언을 몇 가지 적었네요. 나는 부를 환영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멋진 여자이다. 나는 대화를 받아들인다. 열심히 그때 독서를 했군요. 현재형의 단언적 언어를 사용하면 생리학적, 심리학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당장 아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나는 부단하다와 나는 부단할 것이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둘 중 하나는 지금 당장 당신 인생에 개입하지만 다른 하나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묘사하는 쪽에 가깝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단언적으로 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일반적인 서사 형태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 변화에 대한 갈증이 있는 당신을 위해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여러분은 내가 엄선한 7가지 자기 단언의 문장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들 문장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용기와 희망, 생기와 힘, 무기가 될 것이다. 바라는 바이죠. 또한 책에는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나 철학자가 남긴 명언, 과학적 에피소드들도 등장한다. 이것들은 모두 내가 소개할 방법에 무게를 실어주겠지만 방법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모두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책을 제대로 읽고 교감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책을 탐구하면서 나의 얘기를 시도해 보는 것 뿐이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험해보라. 경험을 통해 직접 검증한 것보다 더 좋은 지식은 없다. 앞으로 읽게 될 내용들을 마치 콘텐츠를 평가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접근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해보는 실험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 내가 직접 해보는 실험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네요. 자, 줄을 첨가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이 생각과 배치되거나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충격받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다. 괜찮다. 흥분하지 말고 계속 읽어라. 훌륭한 영화가 그렇듯이 마지막에 가면 모든 게 한꺼번에 이해될 것이다. 쉽게 불쾌해지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그냥 덮어라.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라. 이 책을 통해 자기 대화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갖는지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자기 대화를 습득해서 사용법을 배워서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무이한 무기로 쓸 수 있기를 바란다. 언어의 창조적이면서도 파괴적인 힘을 이 책이 모두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내면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인생 경험을 만들어가는지 조금 감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언어와 감정을 의식적으로 일상생활과 연결해보라. 말하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의 마법 같은 연관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미처 보지 못했던 인생의 광대한 풍경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포스트잇이든 형광펜이든 뭐든 동원해서 자신에게 특별히 와닿는 부분을 표시해가며 끝까지 읽어라. 그럼 제가 볼펜으로 줄 거는 거 잘했죠? 이 책은 근데 끝까지 못 읽어서 문제였네요. 이 책은 되도록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각 챕터는 전체의 일부이면서도 각기 독립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읽다가 얼마든지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 된다. 변화에 대한 갈증이 있다면 이 책을 충분히 활용하라.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데 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책이 완전히 낡고 다를 때까지 샅샅이 찾아보라. 아마 일상생활을 하면 책을 늘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해도 아무 문제는 없다. 하지만 탈출구를 찾지 못했거나 활력이 다시 필요할 때는 여기의 아이디어들이 좋은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그런 때가 오면 얼마든지 다시 책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라. 이 책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아직 세상이 보지 못한 여러분의 참모습을 드러내라. 즐거운 시간이 되길. 네, 챕터 1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잘 독서해봐라. 이 책을 조금 유용하게 써봐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틈날 때 챕터 2 내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단원의 문장 시작의 기술 1 나는 의지가 있어를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짬이 나서 독서를 해봤거든요. 일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일을 한번 만들어 보니 또 마음 같지 않은 것도 많고 또 돈을 쫓아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아니면 내 가치관과 조금 상반되는 상반은 아니고 조금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역시나 일단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하는 의문이 들면서 지금 깊은 생각에 잠시 잠긴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좋은 답을 스스로에게서 찾아서 멋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독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